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혹시 지금 치료 중이신 병이 있다면 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담이 정말 큽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할증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보험플랜 119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직업, 5년 이내 치료력 이 두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암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없는 보험이다라는 표현을 전문가께서 하실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바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도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업과 5년 이내 치료력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만 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광희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채널보다 정말 정확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핫 이슈가 되는 그런 보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유병자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보험은 아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암보험과 또 다른 특약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유일무이해요.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보험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보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좀 운이 좋으면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한 며칠간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간편고지라고 해서요. 여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당뇨가 있으시던 혈압이 있으시던 고지혈증이 있으시던 다른 간질환이 있으시던 보통 우리가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들 유병자 플랜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런 분들도조차도 저희가 딱 두 가지만 본다고 했잖아요. 예, 암이 5년 안에 암만 없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직업만 고지하시면 되는데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계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직업 고지해 주시고 이 5년 안에만 암만 없으시면 돼요. 네,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 유병자 플랜인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할증을 가져가거나 할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 보험료에 우리 표준처에다가 내가 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한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할증체라고 하는데요. 할증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닌 걸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갱신도 있으시지만 오늘은 비갱신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핫 이슈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병자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이제 그나마 이제 뇌졸중까지는 가입을 하실 수 있었죠. 예, 우리가 이제 뇌졸중은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진단비는 가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가입이 되세요. 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 포인트.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가입은 유병자 분이라도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내가 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혈압과 당뇨가 있다.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이렇게 복합해갖고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뇌혈관 진단비 가져가실 수 있고요. 허혈성 진단비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어때요? 우리가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내가 걸릴 확률이 어때요? 80%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단이 받을 확률은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보험료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입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뇌졸중 또한 비갱신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우리 유병자가 이 뇌출혈과 이 급성 심근경색만 가져가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뇌졸중, 예, 혈압 있어도 상관없고요. 당뇨 있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어떤 질병 있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뇌졸중과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거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다. 이 뇌혈관이라든가 허연성은요, 사실은 진단을 받으신다 그래서 뭐 시술을 한다거나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단이 나오셔도 지급이 되시는 겁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가 연령이요. 낮춰졌어요. 지금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 이하인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제일 많이 진단 요즘 받으시는 게 식습관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 요인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지혈증도 많고요. 혈압 진단 받으신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최고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갱신을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년 갱신이 있어요. 예,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지금 대체로 제가 지금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보험은 무조건 납입 면제가 되세요. 어떤 납입 면제가 되냐? 암이요. 암 진단받으면 보험료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납입 면제고, 뇌졸중, 예, 뇌졸중 또한 진단 받으셔도 보험료 납입 면제세요.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를 받잖아요. 받고 나서 나머지 특약에 대한 거는 보험료를 안 내시는 납입 면제랍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예, 요거는 우리가 받을 확률도 있죠. 예, 요렇게 세 가지. 그리고 또 80% 이상 휴유장애 시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특약이 그냥 얹어져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를 따로 내시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그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진단비와 재진단은 뭐냐면 우리가 암이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회복이 안 되시는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지속이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다른데 또 암이 또 생겨서 그걸 원발이라고 하거든요. 예, 원발이 되거나 전이가 됐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재진단암을 1,000만 원씩 나을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재진단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요. 저는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수술비라고 하는데 이 34대 뇌혈관, 심혈관, 간질환, 심장질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병자분들이 수술비가 가입이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갖고 계셨던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이라든가 이런 특약은 사실은 수술비가 굉장히 약하세요. 보통 10만 원, 많이 주면 30만 원, 예, 그렇게 되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최고 300만 원까지 드리는데요. 더 드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시던 질병 수술비가 또 따로 있어요. 예, 20만 원에서 30만 원 드리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어떤 수술을 해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 30만 원에다가 우리 34대 질병 수술비 보통 보면 우리 제일 흔하게 하는 게 백내장, 그다음에 관절염으로 수술하시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주 약한 충수염 같은 경우 그런 수술을 하시면 34대에서 10% 또 나와서 보통 60만 원이나 50만 원부터는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수술이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지혈이 있으시던 고혈압이 있으시던 예. 뇌졸중, 뇌경색 진단을 받으실 확률이 어때요? 5배 넘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2016년 예시지만 지금 2018년 예시를 봤을 때는 좀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올
예,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뭐 심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흔히들 흡연하시거나 음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고지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뇌졸중이라든가 아까 뇌혈관 진단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80% 이상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뇌질환 환자가 지금 많이 이제 급증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식습관에도 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운동에도 문제가 있는데 식습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채소 먹고 어쩌다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이래서 건강을 오히려 유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이 내장 기관은.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잘 드시고 풍족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젊으신 분들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뇌혈관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어때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지금 뇌졸중, 뇌출혈로 내원하는 환자는 9.7%밖에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뇌혈관으로 통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환자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 40점, 예, 뇌경색,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 예, 45.6%, 예, 환자 비중이, 예, 그만큼 많이 통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냥 각종 모든 뇌에 관한 거를 우리가 아까 뇌혈관 진단비는 모든 뇌에 관해서 진단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 이거 통원 어때요? 20%나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 또 후유증도 마찬가지죠. 네, 13.5%. 이렇게 지금 뇌에 관해서 문제가 돼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커졌어요. 예. 그리고 아까 뇌혈관, 심혈관 조금 비싸면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죠? 수술비로 대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수술은 우리가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지는데요. 관열은 뭐냐면 내가 상처를 보기 위해서, 의사가 상처를 보기 위해서 여는 것을 관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시술을 많이 하시죠? 그걸 비관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열이 됐던, 관열이 됐던, 네, 질병 수술비를 32가지를 드리는데요. 지금은 40대까지 늘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40대까지 드리는데 가장 중점적인 거 어디까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특히 가장 중점적인 거 보실 거면은 뇌혈관, 심혈관, 간질환, 당뇨, 그죠? 위질환, 그 다음에 갑상선 남성분들도 많이 요즘에 문제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부전, 동맥경화, 결핵, 예, 요거는 제가 뺄게요. 요건 요로 가야 돼요. 네, 요건 좀 일단 빼볼게요. 그래서 결핵이라든가 요런 질환들을 보셨을 때 이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정액형으로 무조건 3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상선 시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진단으로 또 시술을 하시게 되면 그것 또한 반복해서 드리는 거라 요거는 100세까지 보장 다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식기라든가 관절염, 조금 아까 백내장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무조건 100% 다 드렸지만 지금은 10% 정도 드려서 질병 수술비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입하실 수 있는 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플러스 이 40대, 32대에 10%를 또 드려요. 그래서 보통 30만 원? 그렇게 해서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그냥 내가 질병 수술비로 확보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질병을 수술하시던.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거는 30만 원씩 질병 수술비를 드린다. 예. 아주 가볍게 우리 충수염. 네, 충수염 수술하실 때 그럴 때가 질병 수술비 아주 가장 기초 1급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주 최저로. 그래서 무조건 30만 원씩은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포인트로 드릴 것은 뭐냐면 암이에요. 암인데 유일무이하다고 했죠. 예.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셔도 되고 없어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유병자인데요. 다른 거 안 봐요. 네. 직업만 제대로 고지해 주시고요. 예? 5년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시래요. 5년 안에 어떤 거? 암, 백혈병,
에이즈, 뭐 이런 걸릴 확률은 없겠죠. 간경화. 요거만 아니면 돼요, 요거만. 요것도 고지하시면 돼요. 고지해서 5년 이내에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보고 무조건 통과해요. 내가 약을 먹던, 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던, 내가 뭐 누워서 지금 계시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뭐 엊그저께 교통사고 나서 수술했어. 무릎 수술했어.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가입하십니다. 내가 지금 입원해 있어도 돼? 네, 됩니다. 네, 병원에 누워있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다 가입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면제특약도 8대로 늘었어요. 8대가 뭐냐면 만성 신부전, 네, 말기 폐질환, 네, 5대 장기 들어가요. 5대 장기. 예, 그러신 분들도 가입되세요. 예, 왜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조건만 빠지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아니면 된대요. 예, 직업은 뭐냐면 그냥 제대로 고지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속이지 말고. 예. 그렇다고 보험료가 차이가 있느냐? 없어요. 왜? 연계가 들어가면 좀 보험료가 비쌀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물론 지금 기존에 암이 있으실 거예요. 예, 기존에 가입하셨던 뭐 80세까지 만기셨던 분, 또 리모델링을 생각하셨던 분, 또 내지는 3년 갱신, 10년 갱신,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지만 기회가 이렇게 오래 주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8월 30일까지 일단 얘기는 나왔어요. 요때까지만 얘네들이 판매하겠대요. 예,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을 진단비를 저희가 충분히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올해 저희 소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든 그런 분들을 암 환자를 직접 접하든 대체적으로 부족한 게 생활비예요. 생활비. 일을 못하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일을 못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치료에 전념을 하셔야 되고 일단 체력이 안 되세요. 항암이라든가 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 출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크죠. 뭐 물질보다는. 그렇지만 이거를 앞선 게 치료비예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내가 치료가 잘 될까 안 돼, 이게 아니고 일단은 진단을 딱 받으시잖아요. 병원 가셔서. 그러시면 내 보험을 보게 돼요. 예,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예, 치료비가 관건인데 우리 흔히들 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야, 건강보험에 내가 5%만 부담을 하면 혜택을 다 준다더라. 네, 이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5년까지예요. 5년 지나시면 보장 안 되십니다. 예, 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 안 주세요. 그런데 이 5년 안에 치료 다 끝나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또 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태까지 건강하셨던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의학기술이 많이 늘었죠. 예,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암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좀 더 치료가 빨리 되거나 후유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비급여예요. 비급여. 네, 비급여라는 건 뭐냐?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내 돈으로 치료받는 걸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예, 급여 되지 않는 비급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급여를 어떻게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로 쓰느냐. 예, 근데 나 실손이 있어. 실손 갖고 될까요? 실손 가장 통원이 많으신 분들이 어때요? 통원이 한 25만, 지금은 예전엔 30만 원이었죠? 통원을 30만 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우리 흔하게 많이 하는 유방암. 예, 뭐 남성분들은 또 다른 폐질환이라든가 있겠죠? 유방암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 약을 쓰면 후유증도 없고 재발도 없다. 아, 이게 회복도 빠르다. 그럼 어때요? 빨리 치료받고 낳고 싶죠? 그런데 비급여래요. 약값이 한 달에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통원이 30만 원 계신 분들은 어때요? 270만 원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근데 그러셨을 때 진단비 갖고 계시면 그 진단비로 치료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생활비로도 쓰시지만
진단비 갖고 계신 걸로 약값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고통 없이 찾아오는 암이 뭔지 아세요? 간암, 폐암이에요. 근데 폐암이 대체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물론 장기에 우리 대장암, 위암 이것도 앞서고 있지만 폐암이 지금 많이 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공기 자체가 사실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암을 앞서는 게 폐질환이래요. 예. 근데 폐암 치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지금 그냥 뭐 한 1기, 2기다, 폐암 치료다. 이것도 한 달 약값 130만 원이에요. 예, 알림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혈병이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주위에 있어요. 예. 확률이에요. 저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연세가 정말 드신 분들도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백혈병 진단 받으신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약값도 중요하지만 이 약을 쓰면 90%가요. 악화가 안 된대요.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이 앞선답니다. 이성보다는. 네. 그래서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이런 정말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은 약값이 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달에만. 그러면 우리가 진단비 드러났다 그래서 2천, 3천만 원? 드러났어. 화폐 가치를 따져보세요. 20년 후에 화폐 가치라면 그 3천만 원도 1,000만 원도 가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비를 그래서 이렇게 저렴할 때 가입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특히 유병자분들. 예. 그리고 제가 의학기술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마 그 카테터라든가 맘모톰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카테터는 정말 그야말로 시술할 때 째거나 하지 않고 시술할 때 내시경으로 하는 게 보통 카테터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맘모톰은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작은 바늘로 이제 우리 여성분들 유방 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이버 나이프라든가 하이퍼 나이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부위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비싸요. 한번 수술할 때 이거 보통 우리가 목 위가 목 아래를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보통 목 아래는 우리가 1,000만 원 하고요. 목 위는 좀 쌉니다. 200에서 300. 예, 적용이 안 됩니다. 목 아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하이퍼 나이프 1회에 2,000만 원. 네, 한 번 하는데. 그리고 가장 뭐 우리 흔히 하는 거 감마 나이프.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양성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예, 토모테라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의학기술 같은 경우는 다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비급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내가 피부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냥 뭐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된다. 나 실손 가지고 하면 된다. 요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갱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갱신이 3년 갱신이든 5년 갱신이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연령 증가도 하지만 우리 손해율 있죠? 보험회사에서 지금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뭐라 그래요? 그 검사 나오죠? 예, 검사하라고 내려오죠? 검사하게 되면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암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60%가 넘으세요. 보통 유방암, 뭐 폐암, 자궁암, 네. 그거 하라고 하니까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순수하게. 하고 나니까 암이래. 자기는 통증도 없었는데 이러신 분들. 근데 어때요? 그러면 진단비가 회사에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위험 손해율이 붙어요. 왜? 회사에서 그만큼 지급이 되면 그만큼 회사 손해율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붙이냐? 소비자한테 붙여요. 네, 그래서 위험 손해율. 거기다가 의료수가. 지금 건강보험 혜택 많이 주죠. 네, 그런데 얘도 따라 붙어요. 예, 우리 실손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년 갱신짜리 가장 위험합니다. 5년, 또 10년. 10년이라서 암심하실까요? 폭탄이에요, 폭탄. 10년 후에는
아마 한 600% 이상 오를 겁니다. 왜? 3년 갱신, 5년 갱신도 지금 ING 생명 같은 경우는 300% 올랐어요.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하루라도 빨리 비갱신으로 가시는 게 소비자들한테 맞습니다. 네. 보세요. 3년 갱신 되시는 분들 어때요? 지금 40세인데 64세에 몇 배가 올랐죠? 7배가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700%가 오른 거네요. 그죠? 네. 10년 갱신담보. 얘도 마찬가지세요. 10년 어때요? 2,000원에서 10년 됐는데 4,600. 이거를 만원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지 못하세요. 갱신형은. 그래서 혹시라도 갱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암보험을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내가 요거를 그냥 20년만 보장 받겠다.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갱신형만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위험하세요. 네.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무조건 직업하고 암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5년 안에 암 있는지 없는지만 볼 겁니다. 직업 제대로 고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담보가 암진단비, 50세 이하까지는 3,000까지 되시고요. 많이 안 받아줘요. 얘네들도 이제 손해율을 보겠죠. 그래서 잠깐 파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리고 65세 좀 넘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이분들은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한 회사에 30년 갱신으로 가셔서 3천까지 가입이 되시더라고요. 네, 3천만 원까지 가입되세요. 저는 그래요. 일단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한 20년에서 30년 갱신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재진단암도 가입 가능하세요.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 암이 남아있거나 재발됐거나 전이 됐거나 다른 데 암이 또 생겼거나 했을 때 계속해서 주는 진단비예요. 그리고 암수술비, 항암 요거 있는데요. 요거 세 가지는 저는 솔직히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 가성비를 저는 항상 따져드리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암을 좀 더 보강하시는 게 더 맞거든요. 차라리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세요. 네, 이제 오늘 이거 키포인트예요. 얼마큼 저렴한지를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비교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암 1,000만 원에 지금 만원인데요.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알려드릴 거. 대장 정막내암, 정막내암, 네, 유방, 자궁, 방광, 난소, 또 전립선암, 네, 무조건 100% 다 들어있어요. 일반암에. 이거 다 들어있어요. 다 드립니다. 빠진 거 없어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뭐냐면 유사암을요 600 줘요. 갑상선암 되시면 600. 보통 우리가 진단비에 10%를 드리거든요. 근데 600만 원씩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으세요. 최고 1,000만 원까지도 드리는 회사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포인트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암진단비 1,000만 원에 30대 갱신 아니에요. 20년 납에 100세 만기. 20년만 내시고 100세. 아이고 죄송해요. 요거 100세. 네. 비갱신. 갱신 아닙니다. 비갱신. 네.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병자 플랜으로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신다고 쳐도 22,000원이에요. 40대 12,000원이죠. 비갱신으로 똑같이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는데도 3만원이에요. 얼마큼 차이가 나죠? 50%. 그리고 50대도 마찬가지세요. 14,000원인데 유병자로 가입하시면 3만원. 네, 그것도 가장 저렴하다는 저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60대도 마찬가지세요. 15,600원. 네, 1,000만 원당. 너무 괜찮지 않은가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요, 지금 보험료가 여성분보다는 한 20%, 30% 당연히 좀 있어요. 어디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60대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60대가 좀 넘으신 남성분들은 갱신을 30년 갱신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30년 갱신이면, 네. 30년 갱신이면 만원대로 해서 진단비를 차라리 좀 높여서, 왜냐면은 60대에 30년 갱신이면 90세 한번 갱신이잖아요. 갱신 하실까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플랜을 좀 짜더라도 그냥 저희가 무조건 해드리는 그런 플랜보다는 이것도 좀 지혜롭게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세가 일단 넘으신 분들은. 그리고 유사암은 지금 1,000만 원까지 드려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진단비는 3,000까지 가입은 되세요. 그렇지만 기한은 좀 짧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약속을 다음에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이제 회사에서 잠깐 그 스팟으로 나온 거라서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좀 기회가 되신다면 말일까지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병자가 아니시더라도 표준체로 지금 가입이 다 가능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체가 되신 분들도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이건 유병자 플랜이지만, 유병자 플랜이 아니지만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시거든요. 그래서 표준체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유일무이 유병자 암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비교해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 설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실시간 상담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전화와 문자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저는 55세 된 그 남자인데요. 예. 예, 올 봄에 제 형님이 갑자기 그 간암 진단을 받아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추가 보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종신보험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받은 약관 대출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러세요. 네, 등등인데 전반적으로 예.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받고 싶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55세라고 말씀하셨죠? 예. 형님께서 올해 간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가족력이 이쪽으로 좀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예, 그러세요.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약을 안 먹고요. 예. 아직은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신 편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부담스럽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강진옥 전문가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는데요.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2004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입하셨고 2014년도에 현대해상에서 그 퍼펙트 클래스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총 보험료가 34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55세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형님께서 또 간암 진단을 받아서 암 쪽으로 진단비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약관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여쭤보셨습니다. 강준옥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형님 암 진단 받으시고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좀 쇼크 먹었습니다. 네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건강하셔서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50대 넘은 남성분들이 건강하신 분을 정말 솔직히 찾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여쭤보면 혈압약이든 또는 당뇨약이든 드시고 계시고 암 진단도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안전하시고요. 저희한테 증권 2개 보내주셨잖아요. 종신보험하고 이제 현대해상에 이제 퍼펙트 클래스 종합보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면 종신보험에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지금 내시는 게 주계약이라고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8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25만 6천 원을 내고 계시고 현대해상에서 8만 7천 원이니까 34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장을 내고 있으니까 내가 보장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종신보험의 8천만 원은 종신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암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 요런 수술특약 요런 것들은 보장기간이 80세입니다. 그래서 80세면 보장이 끝나는데 대부분 이거를 모르고 계세요. 지금도 똑같으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때 2004년도 지금 15년을 내고 15년 납이다 보니까 내년에 납입 기간이 끝나요. 근데 2004년도에 가입하신 이 종신보험에는 중도인출에 요즘 종신보험에 들어있는 중도인출이라든지 추가 납입 뭐 이런 그 유동성이 좀 결여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도인출을 못 하시고 약관 대출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약관 대출이 이게 최저 보증되는 확정금리가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관 대출 이자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종신보험을 계속 가져가면 이 내가 약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셔야 되지 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돈이 여유가 생겨서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 대출을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약간 그런 넌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또 암 진단비는 그렇다 80세로 끝나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뇌출혈 진단비거든요. 그리고 암 진단비도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있으시고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에서 특약은 다 해지를 하세요. 네. 지금 납입 기간이 네네. 특약만 먼저 해지를 하시면 이제 납입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서 이제 해약 환급금이라는 돈이 나올 거예요. 물론 내가 낸 돈보다는 조금 적지만 결국 얘는 80세가 되면 없어질 돈이에요. 소멸성이에요. 그래서 특약만 먼저 해지를 하셔서 해약 환급금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 이제 8천만 원 남아 있는데 혹시 자녀분들이 지금 몇 살 정도 돼 있나요?
딸만 둘인데 둘 다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면 사실은 그 종신보험이 가장 사망보험금의 목적이 조기 사망, 즉 내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위험이나 또는 내가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거 요런 정도의 목적이 맞는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그 아이들은 다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특약을 해지하셔서 해약환급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관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하신다면 약관대출을 상환할 만큼 주계약을 감액하세요. 네. 그래서 8천만 원이 아니라 5천이던 3천이던 감액을 해서 나머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최저보증으로 연복리 4% 이상 운영이 되는 상품이라 조금 더 예를 들어 70이나 80세쯤 돼서 요거를 찾으시면 일반 은행이나 적금에 넣어놓은 것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8천만 원보다는 적게 한 5천 정도 가져가시면 원하시는 약관대출 받으신 돈은 다 상환을 해버리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주계약만 가지고 가는 거가 종신보험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예, 그 다음에 현대해상에 그 종합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있으시고요. 2014년도에 가입하셔서 요거는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암 진단비나 요거는 또 뇌졸중으로 가입이 돼 있으셔서 요건 100세까지로 돼 있고 여기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마침 형님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가족력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위험인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추가를 하시는데 현재 다행히 약을 하나도 안 드시기 때문에 저해지보험이라는 보험 즉 아시잖아요. 방송에서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어요. 그렇지만 납입이 끝나고 나면 일반 그 보험보다도 훨씬 높은 해약환급금을 받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해약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싸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암 진단비도 이번에 추가로 2천을 넣고요. 또 하나 50대 넘으신 분들이 제일 갈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인데 뇌졸중보다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보다 더 범위가 넓은 즉 협심증도 보장을 받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0만 원이 돼요. 또 하나가 그 수술비도 뇌졸중이나 여기에 수술비를 600만 원씩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비도 6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 있죠. 이게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다 넣고 34대 질병 수술비를 400만 원.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로 다양한 부족한 걸 다 가져가신다고 하면 지금 뇌졸중이 앞에서 그 현대해상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뇌혈관 1,000만 원을 넣는데 2,000만 원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거를 뇌혈관 수술비 600만 원으로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55세이신데도 저해지로 또 30년 납부를 했어요. 30년 납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55세면 내가 뭐 85세까지 내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한 20년 정도 더 내시다가 납입 기간을 줄여서 한꺼번에 내셔도 되지만 이건 암이 걸리면 납입 면제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형님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셔서 혹여라도 한 20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시면 요 부분 전체를 보험료 하나도 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총 보험료가 한 11만 원이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이제 50대 넘으셔서 한 2, 30만 원 될 것 같지만 암 진단비랑 이렇게 넣었는데 11만 원 정도 추가되니까 지금 현재 물론 1년 정도 남았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돈에서 34만 원 내시던 거를 지금 그거를 빼고 새로 11만 원 추가를 하시면 한 15만 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지만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2배 이상 배가가 된 거죠. 아,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가 할 수가 있었네요. 네. 조금 이제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건강하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셨다면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가고 내가 뇌혈관 질환, 뭐 질병 후유장애 이런 거 전혀 가입할 수 없거든요.
네, 그 같은 조건에서 이게 이게 상당히 저렴한 거 보니까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네네. 그 강진욱 전문가께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 잘 됐습니다. 네. 예, 약관 대출 받으신 거는 감액 완납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함께 해결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바로 봐드릴게요. 이번에는 문자 볼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296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60대이고요.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보장이 가입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가입은 가능하세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그 방송에 PPT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병자분들도 심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가 가입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60대시기 때문에 많이는 안 줘요. 500까지는 가입 가능하신데 진단비가 좀 비싸요. 왜? 받을 확률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가입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소비자 입장이 된다면 그것보다는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그 보험료를 아끼셔가지고 수술 특약으로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뇌혈관, 심혈관, 간질환 이 모든 질환을 그 시술이라던가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정액형으로 받고 또 받아요. 그게 차라리 진단비를 한번 받으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수술비는 한 10,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비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어떤 실손 보장보다는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께 더 유리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상담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7978님께서 주신 내용 함께 보실게요. 당뇨약을 먹고 있는 65세 남성입니다. 강의하신 그 암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이번에는 강진욱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기회가 너무 좋았고 지금 잠깐 판매하고 있는 거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강의를 해주셨으니까 당뇨, 암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의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 보험료 차이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7102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또 보시죠. 저는 48세 남성입니다. 전립선 암 치료를 받은 지 7년이 지났고요. 현재는 완치 판정 상태입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물론 이제 완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첫 번째로 축하드릴 얘기인데 사실 암은 완치가 없어요. 예, 이게 언제라도 재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암이 또 생기실 수도 있는 그런 또 여력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분명히 오거든요. 암 환자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7년이 지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조건은 직업 제대로 고지해 주시고 5년 안에 암만 아니시면 되기 때문에 가입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지금 전립선 암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 전립선 암에 대해서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보라는 게 없어요. 부담보는 뭐냐면 그 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거 전제 없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번호 3003번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들 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30세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입하고 있는데 1억으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네. 그 암 진단비 1억 해놓으시면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지만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리지만 첫 번째 암이 나왔을 때 그 치료비가 생각보다 안 들거나 하면 대부분 이 돈을 써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광희 전문가 얘기처럼 고액의 치료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또 완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또 빚이 있거나 그럼 또 그걸 빚으로 탕진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치료비가 다 소진되는 경우가 의외로 주변에서 많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암에 1억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비용을 재진단 암 진단비로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재진단 암에 대한 니즈가
주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갖고 다른 보험사는 대부분 2년 주기로, 즉 직접 첫 번째 암은 안 주는데 그 암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잔전암도 되고요. 새로운 암이 생겨도 좋고요. 재발이 되는 경우도, 즉 내 몸에 암세포만 남아있으면 재진단암을 주는데 그게 2년 주기냐 또는 1년 주기냐 요거 차이인데 현재 이제 1년 주기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입 금액을 2천을 해놨다 그러면 2천을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암세포가 내 몸에 계속 남아있어서 또는 재발이 됐다면 10번도 20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암투병이 빨리 끝나면 크게 안 받을 수 있지만 길어지거나 또는 재발됐을 때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5천을 1억으로 늘리는 것보다 나이도 아직 젊기 때문에 재진단암으로 가져가면 비용은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보장은 길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1억 원으로 늘리는 것보다 재진단암으로 가입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하고 나중에 또 내가 아까처럼 전립선암 7년 지난 다음에 가입하면 또 그 뒤에 보험료가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입해 놓으면 그 뒤에 나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보험플랜 119 이제 맞춰야 될 시간 됐고요. 하지만 상담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 전화로, 문자로 남기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 간략하게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